자, 우리 교재 55쪽에 저기 스탬플러 있어. 저기 모니터 밑에. 어? 제가 쓴 아, 내나 정말. 이거 찍어. 장난치지 마. 저 내가 찍어줄게. 제 거예요. 아니 셰프츠 진짜. 아니 이게 하나 남아있을 줄 몰랐지. 아 진짜 이 나빴거든. 근데 먹어도 돼요, 초콜릿? 먹어. 먹어요. 자. 싸가지고.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5. k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럼 얘가 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얘가 원방이 맞는지 원방이 아닌지 이걸 판단하려면 반지름이 0 이상이어야 돼. 이게 제대로 된 원의 방정식이라면 이쪽에 있는 값이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돼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이 값은 어떤 값이어야만 할까요?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양수. 그치? 얘가 만약에 0이 되거나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원이 되게 하는 조건인 거고, 그럼 거기서 5만 넘겨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나요? 그치? 네, 이게 범위잖아. k값의 범위.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또 55쪽에 또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어요? 없어? 56쪽 11번 자, 중심이 y는 2x 플러스 4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으면 얘는 어때야 될까? 예를 들면 만약에 중심이 막 2,3 뭐 이런 데 있는데 중심이 2,3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네. 왜냐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의 x좌표하고 y좌표가 최소한 절대값이라도 같아야지. 만약에 내가 중심이 여기 있는 원을 그려보면은 y축에 접하게 하면 요만하게 그려야 되고 x축에 접하게 하려면 요만하게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없죠. 응? 그럼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 말은 동시에 접하는 이 말은 중심의 원의 중심의 x 좌표와 y 좌표의 절대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중심이 y는 2x 플러스 4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는다 그러면 점을 어떻게 잡더라? 보통 그건 절편을 찾는 거고요. 절편 찾는 거 말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하나 잡자. 좋아요. 좋아요. y를 넘겨요. 이 점의 x 좌표를 a로 잡아. a로 잡으면 y 좌표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 2a 플러스 4 이렇게 잡히지 않아? 이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는 방법이죠. 맞니? 그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잡았을 때 그때 이 점이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다. 이거를 만족해줘야지 우리가 x,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니까 얘네 둘이 어때야 돼? 진짜로 둘이 똑같거나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로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았거나 이게 똑같았거나 아니면 어떨 수도 있죠? x좌표랑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똑같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이 a와 2a 플러스 4라는 얘네 둘이 a가 2a 플러스 4하고 진짜로 똑같거나 아니면 어떻거나 a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애하고 똑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경우는 a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4 아닌가? a가 1로 넘어가면은 그냥 빼기 a가 되니까 a가 되잖아. 그죠?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그럼 이때 이 점의 좌표 중심이라고 할게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4면은
얘도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도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마이너스 4,4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가 얘하고 같은 거니까 얘를 여기로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4죠.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럼 요때 중심의 좌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A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그치? 근데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랑 부호가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태연아, 중심이 마이너스 4,4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4,4면은 뭐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4, 마4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 원은 반지름이 얼마여야 돼? 네. 자, 하영아, 보여줘. 자,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렸어. 그럼 그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일까? 16. 하늘아, 보여줘. 반지름이 얼마짜리일까? 16 아니에요? 아니, 반지름이 얼마냐고요? 반지름이. 4. 반지름이 4여야죠. 아니, 점이 여기 있잖아. 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원을 이렇게 만들잖아. 태연아, 이렇게 원을 만들잖아. 근데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요만한 원이 만들어졌으면 이 원의 반지름은 여기잖아, 여기. 요게 반지름 아니야? 이 길이가 얼마겠어? 4여야지. 이게 4여야지 이게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태연아.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하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을 불러주세요. 야, 이것도 모르면은 이거는 그냥 내려보내요. A3로. 자, 하영아, 보여줘. 하나만 더 있어요.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을 불러주라고요. X 플러스 4 그래,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Y 플러스 4 y 플러스 4의 제곱 제곱은 4. 야. 16, 그지? 16, 그지? 자,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원방을 하나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면 뭐 요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원이 있는데 역시 이 원도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예. 좀 마셔야 돼요. 네, 마셔보세요. 자, 성빈아, 그러면 얘가 x, y축에 모두 접한다면 얘의 반지름 요거 얼마가 돼야 될까? 중심의 좌표가 요거야. 3분의 4요. 맞아요. 3분의 4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불러줘, 성빈아. X 플러스 음. 3분의 4 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은 얼마다? 9분의 16. 그쵸? 자, 요렇게가 두 번째 원방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x, y축에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똑같거나 아니면 부호만 반대여야 된다. 요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자, 56페이지에 또 질문 있어요? 12번이요. 12번. 자, 12번. 둘레가 원 모양인 공원을 분수대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 좌표평면에 나타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한 요쯤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이 원의 뭘까?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만 반지름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어때요?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죠.
근데 밑에 지금 요만큼 길이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태어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 맞아요. 그쵸. 반지름에서 3 뺀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건 이제 뭘 하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에서 뭘 쓰려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한번 쓰려는 거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R 값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죠? 자, 여원아 피타고라스 한번 불러줘.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저 진짜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9 그제곱 9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3제곱 R-3의 제곱은 R제곱 R제곱. 그쵸? 그러면 9제곱 81이고요. 이거 전개시키면은 태연아 전개시켜줘. 그쵸. 그러면 R제곱은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질 테니까 90은 6R이 되겠고요. R은 얼마니? 15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15면은 뭐 반지름의 길이는 15인 거 나왔고 또 한 가지 찾아야 되는 것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여기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의 좌표가 경빈아 이거 몇 컴마 몇일까요? 여기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알것 같아요. 뭔데? 잠시만요. 자, 0, 어. 10이요. 맞아요. 그쵸? R값이 15였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2란 얘기고 원점에서부터 위로 12만큼 올라온 거니까 0,12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56페이지에 또 질문. 56쪽 질문 없나? 뭐? 도현이 없어? 안 풀어가지고. 왜 안 풀었어? 저안 해도 될줄 알았어요. 왜 안 해도 돼? 사주까지만 한다. 자, 질문 없으면 57쪽. 여기는요? 여러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뭘로 풀었었죠? D와 R의 관계를 가지고 풀었었지, 그치?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원과 직선 위치 관계는 거의 끝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게 떠올라? 그쵸. D가 R보다 크면은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고요. D랑 R이랑 똑같으면은 무슨 상황? 접한다.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나눈 두 점에서. 그렇죠.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6시 15분까지 학원에 등원하지 않아서 문자 안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전화 들고 와. 뭐라고 해요? 응? 잘못 보냈다고. 나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게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보낼게. 아니, 제가 할게요. 진줄 알았어. 어떤 날? 하연이가 R 뭐야? 22번 알 15. 영어 힘들어. 왜 이따가 만들어? 야, 화장한 거야. 진동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빠한테 전화할 것 같은데. 빡쳐 있어. 이거 사이에 처음 보나? 이렇게 되게 되시대요. 얘 얼마 안 돼. 스테이크 하고 있어. 자, 57페이지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어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이런 18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18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뭘까? 공식 쓰는 거예요. 맞죠? 그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거 바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특히 얘처럼 중심이 어디 있을 때, 중심이 0,0에 있을 때 요때 쓸 수 있는 공식 있죠? 그죠? 어떤 공식이었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맞아요. 그렇죠. 어우 하윤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네요.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반지름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요거 두 가지를 그냥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두 개의 직선, 여기 풀만 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이 그대로 18번에 1번에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요런 개념이 들어갔죠. 요 직선이랑 수직이래요. 수직. 그러면 수직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죠. 수직. 자, 수직은 어때? 무슨 뜻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1. 그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런 뜻이니까 먼저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하늘아, 이거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기울기가 보여? y편으로 정리. 맞아요. 그럼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뭘까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그치.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예요? 2분 마이너스 2분의 요게 기울기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태연아, 얘하고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얼마짜리라고 봐야 돼? 그쵸? 요 놈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겁니다. 그쵸? 그러므로 이번에도 이 공식에다가 이 공식에 집어넣는데 m 자리에는 방금 찾은 기울기 2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r 자리에는 반지름이니까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나올 거다. 그쵸? 그래서 요런 문제는 요 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자, 57쪽에 질문 없죠? 58쪽으로 갈게요. 자, 58쪽은 질문 없나요? 22번. 자, 그러니까 방금 이제 22번에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냥 방금 얘기한 그 공식 그대로 쓰자 이거잖아. 그지? 태연아, 방금 공식이 뭐라 그랬지? y는 y는 mx mx 풀마 r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치. 요 공식 그대로 쓰면은 요거 바로 답 쓸 수 있잖아요. 맞지? 근데 이제 이 공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였죠? 분포만 0일자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원이 얘처럼 중심이 0,0에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중심이 0,0이 아니면 못 풀잖아. 그치? 그래서 공식으로 요런 것들은 공식으로 처리를 하시고 0,0이 아닌 것들은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 그러니까 D랑 R이 같다를 이용해 가지고 풀으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남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방법이죠. 공식을 쓰지 않고 D와 R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그럼 설정하자. 기울기가 2인 직선. y는 뭐라고 할까? 그렇지. 기울기가 2인 거니까요. y는 2x 해주고 뒤에 k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이 하나 설정된 거죠. 그러면 요 직선하고 자, 요 원의 중심인 0,0하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이것이 도연아 뭐하고 똑같아야지 접선이 될 수 있을까? 반지름 r과 같아야 되는 거죠?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원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반지름이 4죠. 그러니까 이 D값을 구했을 때 얘가 4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는 건데 자, D는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이니까 Y를 여기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2x-y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요 놈이랑 요 놈 사이의 거리 해보자. 태연아. 네.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k 그쵸? 그러면은 이게 분모가 루트 5인 거니까 양변의 루트 5를 어떻게 할까? 곱해. 그럼 절대값 k는 얼마다? 뭐 너 계속 너한테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
그렇죠. 4루트 5다. 그럼 절대값 k가 4루트 5니까 k 값은 2개 나왔네. 뭐 하고 볼까? 그렇죠. 풀마 4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이제 답 쓸 때 아까 전에 이제 요게 처음에 설정한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k 자리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답은 y는 2x 풀마 4루트 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식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공식 말고 이렇게 d는 r이다를 이용해서 접선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죠. 또 58쪽에 어떤 거 풀어볼까요? 질문 없으면은 그 페이지의 문제 중에서 지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 요거 찾는 거 하나만 하고 이제 우리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21번 한번 풀고 갈게요. 21번은 2,4라는 요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인가요? 원 밖에 있는 점인가요? 원 밖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죠, 이거? 2,4를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설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2,4를 지나가는 직선. 2,4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설정할 거야. 뭐라고 써야 될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MX m 괄호 배운 적 없어요. 책 갖고 와봐.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네. 나는 그럼 맨날 뭘 하는 거야? 피쌤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안 배웠어요. 11쪽을 보세요. 마이너스. 11쪽에 15번을 보세요. 11쪽에 15번을 오빠 보세요. 잘못했어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그은 접선. 문제 있어 없어? 있어서 저한테 문제가 있죠. 어떻게 시작해야 돼? 2,4를 지나가는 직선 어떻게 하는 거였어? m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x 빼기 2 아 괄호 닫고, 플러스 4. 자 이렇게 직선을 잡죠. 그 다음에 이거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빨리 들어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자 요렇게 직선을 설정을 한 다음에 요 직선이랑 이 원의 중심인 0,0이랑 자 요거 둘 사이에 뭘 구해서? 네. 득점. 우리 지금 접선 찾는 중이야. 접선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야? D는 0. D는 R이다. D는 R이다. 이게 접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지금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럼 이 D를 어떻게 구해요? 루트 0 아니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더라?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오늘 어디 축제 갈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A4로 내려보내. A4? 아니 이거 안 배웠어요. 58쪽입니다. 58쪽.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자 이것이 지금 원의 반지름인 얼마랑 같아야 돼? R이 얼만데? 2랑 같아야 되고. 자 양변에 뭐 곱해줄 거예요? 그치,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를 곱하니까 2 루트하고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왔지. 그러면 절대값이랑 루트가 양쪽에 있잖아. 이거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아 제곱. 양변 제곱. 그럼 얘는 뭐가 돼, 제곱하면? 2m 플러스가 아니라 4m 플러스 4m 제곱 마이너스 왜요? 이거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제곱하는 거예요. 안 될 거 하지 마.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16 아니에요? 어? 플러스 16 아니에요?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 이게 뭐예요? 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네. 뭐라고 써야 돼 여기? 마이너스 삼. 16 아니에요? 16 진짜 안 받아 진짜. 16 M m 정이야. 플러스 16 플러스 16. 자, 이쪽은 얼마예요? 이쪽은 뭐야? 너한테 지금 한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거 한 문제 아까부터 계속 한 문제잖아. 앞에 있던 2가 뭐가 돼요? 4로 바뀔 거고 요 루트 안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루트만 벗겨질 테니까 4가 요 안에 분배되면 돼요. 그죠? 4m 제곱 플러스 4가 돼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4m 제곱 어떻게 될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m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겨서 계산하면 이쪽은 12로 만들 수 있고 이쪽은 16m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m 값이 뭐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4분의 3이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뭐가 이상할까? 뭐가 이상해? 이상해. 되게 이상한 거야. 왜? 왜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을 찾는 중이었지. 그러면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무조건 몇 개 나와요? 무조건 2개 나와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m 값이 몇 개 나왔어야 정상이야? m 값이 2개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m 값 몇 개 나왔어요? 1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왜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그러면? 내가 찾으려는 직선 중에 한 놈은 m이 기울기잖아? 기울기를 찾을 수 없는 직선인 거예요. 기울기를 찾을 수 없는 직선이 뭘까요? 이런 거. 지금 2,4를 지나가면서 세로로 쭉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애는 기울기를 찾을 수 없거든.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 2,4를 지나면서 세로로 쭉 올라가는 이 직선은 이름이 뭘까? x는 2입니다. 요 위에 찍혀있는 점들은 전부 x좌표가 어떨까? 전부 2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x는 2야. 그래서 기울기가 m 값이 1개밖에 안 나왔을 때는 자, 이 구한 m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m 자리에 집어 넣어가지고 y는 4분의 3 m-2 플러스 4 아니 x-2 플러스 4 이렇게 답 하나 찾아주시고 분배 법칙 할까요? 그러면 4분의 3x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2분의 5인가? 자, 요렇게 직선 하나 찾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 기울기를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직선 요렇게 2개를 답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을 찾았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그었는데 접선이 m 값이 1개밖에 안 나왔어. 그렇다고 답을 하나만 쓰면 틀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까? 방법 한 가지 더 있는데. 하윤이 알아요? 맞아. 역시 에이스구만. 자, 이거는 지금 기울기를 잡고 푼 거예요. 지금 보여준 거는 기울기를 m으로 잡고 푼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식은 접점을 하나 설정해서 푸는 겁니다. 접점. 우리 보통 접점을 x1, y1 이렇게 잡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쓸까요? 공식으로 딱 있잖아. 뭐였지 하윤아? x1x 더하기 y1y는 4. 이게 이 접점에서부터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접선이 있을 때 이 접점에 해당되는 여기를 우리가 지금 x1, y1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접선의 방정식을 써본 게 요거예요. 근데 그 접선이 2,4, 원 밖에 있는 2,4라는 점을 지나간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 식에다가 2,4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입할 수 있어. 2,4를 여기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할 때는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x, y 자리에다가, 그지? x1, y1이라는 건 요 점의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2,4를 여기 x, y 자리에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4 집어넣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x1 플러스 4y1은 4 이런 식이 나오고요. 태연아 조금 간단히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치. 요렇게 하나 간단히 만들어줘요. 자, 이 식 하나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 x1, y1이라는 점 자체가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좌표를 이 원방에다가 뭐 할 수도 있을까? 이 원 위에 점이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하느라 뭐 할까?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x1, y1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x1과 y1에 대해서 식을 두 개를 찾았고요. 이 두 개의 식을 잘 연립을 해가지고 x1과 y1을 찾을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근데 연립방정식인데 요거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우리 옛날 옛적에 배웠잖아. 수상할 때 연립방정식인데 1차랑 2차면 항상 푸는 방법이 똑같았어. 1차식을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죠?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럼 얘를 x1은으로 만들면 2-2y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x1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도연아, 그러면 여기 x1 자리에 2-2y1이 들어가니까 요것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거 전개하면 뭐야, 도연아? 일단 2제곱 4 야, 이거는 해야지. 그 수학 공부한 그 세월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잖아. 가운데 뭐가 필요해? 얘랑 곱해서 몇 배? 2배. 얘네들이 곱하면 뭔데? 마이너스 4y1 인데 2배.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배 곱하기 2 마이너스 8y1. 오케이? 그리고 끝에 뭐가 있어? 요거 제곱이니까 4y1의 제곱이 있겠죠? 근데 거기다 y1의 제곱을 하나 더 더했단 말이죠. 여기다 y1의 제곱을 하나 더 더하고 이쪽에 4가 있었어요. 그러면 4 날라갑니다. 4 날라가고요. 남는 거는 5y1의 제곱 빼기 8y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태연아 어떻게 풀지? y1으로 묶어요. y1으로 묶으면 5y1 빼기 8 여기 0이죠. 자, y1 값이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하나는 얼마고? 0이고 또 하나는 얼마고? 5분의 8. 자, 이렇게 2개 나왔고요. y1은 항상 이제 x1이랑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 전에 요거였잖아. x1이 요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여기 y1 자리에다가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x1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가 접점 한 쌍 찾은 거고. 자, 그 다음에 y1 5분의 8 여기다 5분의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야? 5분의 3. 5분의 3인가? 5분의 6. 5분의 6. 그러니까 2 빼기 5분의 16인 거잖아. 2 빼기 5분의 16. 그럼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 x1은 마이너스 5분의 6. 자, 요렇게 두 쌍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 두 쌍의 접점을 맨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접선의 방정식이 5였잖아.
우리 지금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니까 이 맨 처음에 설정한 요 식에다가 이제 자 요게 지금 접선을 나타내는 식인데 요 식의 x1, y1 자리에 여기 x1, y1 자리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방금 찾은 접점을 집어넣으면 각각 접선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면 뒤에 거 다 없어지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여기 2 들어갔으면 2x는 4죠. 2x는 4. 간단히 하면 뭐야? x는 2. 이게 하나의 접선인 거야.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 x는 2.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자, 그대로 그냥 부를게요. 여기 x1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6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자 플러스 y1에다가 5분의 8 들어갔으니까 5분의 8y는 4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조금 간단히 좀 하고 싶죠. 이대로 답 써놓으면은 객관식은 답을 못 찾거든요. 그럼 주여가 좀 간단히 하자. 어떻게 좀 간단히 할까? 5를 곱해요. 5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래요. 마이너스 5를 곱하자. 그러면 6x 6x 마이너스 8y는 20. 마이너스 5 곱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2로 또 나누면 2로 나눠요. 그러면 3x 빼기 4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여러분 사실 원단원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딱 접선 찾는 것까지. 접선 찾는 것까지만 잘 되면 나는 만족. 그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 접선 찾는 문제까지만 맞춰줘. 응? 근데 접선 찾는 문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 슬프겠죠. 너무너무 슬프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갑시다. 우리가 이때 34까지 했으니까 35인가요? 35로 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집합이니까. 네. 35쪽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는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이거는 외워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벌써 외웠겠지만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예를 들면은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시키면 태어나. 이건 뭘까? 이거 A랑 보지 말고 자 A와 A의 여집합을 네 머릿속에 생각해봐.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시켰어. 뭘까? 공집합이지. 이거 A 빼고 다잖아. A랑 A 빼고 다랑 겹치는 게 어딨어? 겹치는 거 없지. 이거 공집합이지, 그치? 이걸 외워야 될까요? 당연한 거잖아, 이건. 그치?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슨 뭔지만 이해하면 당연히 공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중간에 여기를 합집합으로 바꾸면 뭘 같아요? 나 이렇게 하면. 그렇죠. A하고 A 빼고 다 하고 합쳤어.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돼야지, 그지? 전체 집합 U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8번. 자, 하영이 딱 보니까 U의 여집합이 나왔거든. U의 여집합. U의 여집합은 당연히 뭘까요? 응? 공집합. 네. 맞죠? 공집합.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식인 거냐면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해 이런 뜻이죠. 뭘까 답이? 공집합이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성빈 이거 이해되죠? 네. 너 이거 해봐. 그럼 10번 성빈아. 자, 10번. U 차집합 A의 여집합을 만났어. 어떻게 할래?
그렇지. 요거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을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전체 집합, 교집합, A. 왜냐면 여집합이었으니까. 자, 그럼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이야.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A 맞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진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요 페이지는 오케이. 넘길게요. 자, 넘겨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그랬는데 여기가 요 내용이 지금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내가 문제 풀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A가 B에 포함된다. A가 그러면 작은 놈이고 B가 큰 놈이다. 작은 놈, 큰 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작은 놈과 큰 놈이 만나면 걔네 둘을 교집합하면 누가 나온댔죠? 작은 놈, 큰 놈을 교집합했어. 누가 나와? 작은 놈이 나오고.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했어. 누가 나와? 큰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을 시켰어요. 생각해봐. 작은 놈은 요만하고 큰 놈은 요만한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을 했어요.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공집합이야. 그치? 뭐 요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오르면 문제 풀기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사실 세 번째 거랑 동일한 얘기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고, 자, 요 다섯 번째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A가 B에 포함이 될 때는 여집합을 씌우는 순간 포함관계가 역전됩니다. 그죠? 자, 지금 A가 요거고 B가 요건데 A의 여집합이면 요렇게잖아. 이게 A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면 요렇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A의 여집합이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한단 말이야. 분홍색이 더 많고 초록색이 조금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성립을 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A랑 B를 교집합했는데 공집합. 이걸 여원아 우린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요런 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교집합. 땡. 잘 기억해봐. 교집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네, 서로소. 그렇지. 이건 서로소죠. 서로소. 자, 서로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소의 상황일 때는 A에서 B를 차집합을 시켜도 빠지는 게 있어 없어?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A에서 B를 차집합을 시켜도 그대로 A가 남아있는 거고 B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고 B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 그렇겠죠? B의 여집합이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이니까 요거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났을 때 보자마자 이거 서로소인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자, 20번은 지금 어떤 전제에서 푸는 거냐면 여기서 푸는 겁니다. 요거 x가 y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영아, x가 어떤 놈? x가 작은 놈, y가 큰 놈. 자, 그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작고 y가 큰 놈인데 20번 문제 보니까 요렇게 돼 있죠. 작은 놈이랑 큰 놈을 교집합을 했죠. 그러면 누굴까, 하영아? 작은 놈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그냥 이 자체로 뭐야? x인 거야. 그쵸? x. 얘는 x인 거야. 그럼 20번에 있는 식은 어떤 식인 거냐면 x에서 y라는 집합을 차집합을 시켰더니 공집합이 나왔어요. 이런 얘긴데, 성빈아, x가 어떤 놈이었어? 작은 놈이고 y가 큰 놈이었죠?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지? 공집합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맞는 말이죠.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1번. 21번은 요게 등장했어요. 요거. x 합집합 y. 주요가 x, y가 지금 작은 놈, 큰 놈의 관계니까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했으니까 얘는 뭘까? 큰 놈이죠. 큰 놈이 누군데? y지.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번에서 주장하고 있는 식은 어떤 식이냐면 x에서 y라는 애를 차집합을 시켰더니 x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2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XY가 작은 놈 큰 놈이 아니고 XY가 무슨 관계일 때? 그때 아예 x가 클 때. 서로 서로 소여야지. 그래야지 A에서 B를 차집합시켰을 때 아무 변화도 없고 A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소일 때 성립하는 거지 큰 놈 작은 놈일 때 성립하는 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그쵸?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나 요 밖에 있던 여집합을 안에다 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치. 요렇게 가운데 있던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만약 교집합이었다면 합집합으로 바뀌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이거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갈까요? 한 문제만 34번 볼게요. 34번. 자, 34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응? 어떤 거? 요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까? 요 놈한테? 요 놈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다면 하늘아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A, 어, Q, 맞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자, 앞에 A, 교, B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A, 교, B의 여집합이 있어요. 근데 얘와 얘를 우리는 합집합을 시켰죠. 뭘까, 하윤아? 그렇죠. 뭐 여기서 더 바꿀 필요 없어. 그냥 A, 교, B라는 집합이랑 그 녀석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 교, B가 요만큼 있을 거고 A, 교, B의 여집합이 바깥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을 합집합시키면 결국 전체 다가 선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서 전체 집합 U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38페이지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자,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어요. 그죠? 기억나죠? A 합집합 B는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에서 겹치는 걸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에서 A 뺀 거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3번을 보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놈의 원소의 개수가 요거 빼기 요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려요. 그쵸? 틀립니다. 하영아 이거 틀렸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게 가끔 맞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맞는 말일까? 두 개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요게 물론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얘가 가끔 얘가 맞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 맞는 말이 되는지 혹시 알겠는 사람 있니? 어떤 거? 서로 소일 때? 아니 서로 소일 때는 만약에 자, 만약에 이렇게 서로 소인데 여기 A집합이 여기 B집합인데 여기 뭐 1, 2, 3 있고 여기 뭐 4랑 5가 있어.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뭐죠? 이 상황에서? 1, 2, 3 아닌가? A 차집합 B 자체가 A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3이잖아 지금. 얘는 뭐고? 3이고 얘는 뭐야? 2잖아요. 그쵸? 그러면 3은 3 빼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좀 더 생각해봐. 이 식이 그러면 맞는 상황은 언제일까? 언제 이게 맞는 식이 될 수 있을까? 다 A를 먹었을 때.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한쪽에 포함됐을 때. 그쵸? 먹었을 때. 좋은 표현이다. 먹었어. 누가 누굴 먹었어? A가 B를 먹어버렸어. 자, 요럴 때. 요때는 A 차집합 B를 하면 뭐 예를 들어 여기 1, 2, 3이 들어있고 여기에 4하고 5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4,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인 거고 A의 원소의 개수는 이게 전체니까 5개인 거고 B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 3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요렇게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는 맞는 말이 아니지.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맞는 말이라고 하려면 A 차집합 B의 원소는 어떻게 세는 게 맞아 원래는? 누구에서? 누구에서 태어나? A에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를 다 빼는 게 아니라 뭐만 빼는 게 맞아? 뭐요? 조금만 뺀다고요? 아니 우리가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A에서 그랬으니까 A면 어디야?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요거에서 뭘 빼야 되겠어? 어? B를 다 빼? 아니죠. 어딜 빼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림을 봐. 초록색이 이만큼이야. 네. 초록색에서 뭘 빼야지 요 모양이 남냐고요. 여집합. 여집합이요? 네. 아니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남기고 싶어. 요만큼만. 네. 그럼 이 초록 동그라미에서 뭘 빼야지 얘가 남아? 그 약간 1 빼야 되는 거 아니야? 1 빼야지? 그럼요. 예. 1 빼야지. 그럼 뭐 어디예요? 여길 빼는 거잖아. 여기. 이게 뭔데? 교집합이요. 교집합을 빼야지. 교집합을. 그러니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제대로 된 방법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죠. 이렇게. 많이 되었나? 그치? 이게 그러니까 공식인 거예요. 이게 공식.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자,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 우리 하나만 더 써놓자. 여기다가 쓸만한 공식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 지금 여기 A 합집합 B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요거랑 연결되는 공식 뭐 하나 기억나는 거 없어요? 세 개짜리 합집합.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건 안 배웠어요. A NA 플러스 플러스 NB NB C 플러스 NC N 교집합 B 마이너스 빼기 괄호 N A교 B 더하기 N B교 C 더하기 N C교 A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 더해주지. 그 한 개는 뭘까 주여가? 핸드폰 집어넣고 플러스 핸드폰 안 했어? 플러스 N 뭐예요? 이제 알아요. 뭔데? A교, B교, C. 그렇지. A교, B교, C 요렇게가 3개짜리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3개짜리도 종종 나옵니다. 진짜 안 배웠으면 지금 배워주세요. 써봐요. 써놔야지. 3개짜리는 하나씩 더하고 둘씩 겹친 부분 뺀 다음에 셋이 겹친 부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씩 더하고 2개 겹친 부분 빼고 3개 겹친 부분 더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저기 한번 풀어보자. 50번부터 54번까지 답 한번 찾아봐. 50번부터 54번. 50번부터 54번 답 찾으세요. 다르죠? 이거는 A 차집합 B고 얘는 뭐야? B 교집합, A 교집합.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아니 근데 B 교집합, A 교집합이면 B 아니에요? 왜요? B 마이너스 A죠.
우리가 A 차집합 B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지? 이렇게 변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B 차집합 A예요. 보자마자 이거는 B 차집합 A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 53번과 54번이 답이 똑같지 않죠? 그죠? A 차집합 B는 11개인데 B 차집합 A, 이거 B 차집합 A니까 이거는 몇 개일까? 4요. 그쵸, 4라고 해야죠. 근데 이런 이 교집합에 여집합이 10이 아니에요. B가 여기가 B죠. 여기가 B죠. A의 여집합은 어디야? A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렇게가 A의 여집합 아니야? 맞아? 아, 네.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죠? B 차집합 A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50번부터 5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딱 완성시켜 놓고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킬 때는 아까 성빈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교집합이 몇 개인지를 알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장에서 배웠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교집합이 몇 개인지부터 찾아서 여기가 7개 이거부터 쓰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11개, 여기는 4개 이렇게 바로 나오죠. 바깥쪽 8개 있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어디를 물어보든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다. 그치? 그게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5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예, 알아요. 여기는 뭐 설명할 게 없잖아. 명제가 뭐였어? 명제가 뭐였어, 얘들아? 명제. 참거짓을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명제였잖아. 그죠? 그럼 이 페이지에는 명제가 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여기 41페이지에는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문장이나 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들어있어가지고 x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맞는 말이고 어떨 때는 틀린 말이고 이런 거, 그런 게 조건이었었고요. 그럼 진리집합이란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x 값들의 집합, 이게 진리집합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서처럼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는 6의 약수이다. 이거는 도연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아, 거짓이야? 너는 나의 낚시에 낚인 것이야. 이게 뭔데? 이게 명제야? 이게 명제야? x는 6의 약수이다. 이 말이 명제일까 아닐까? x가 얼마인지 알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을 해요. x가 얼마인지 알고. 모르지. x가 만약에 1이면 맞는 말이지만 x가 5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x값이 x는 6의 약수이다. 이거는 x값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명제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면 뭐야? 조건이야.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이제 이거를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을 쓰는 거잖아. 그게 뭘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2, 3, 6. 그쵸? 1, 2, 3,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41쪽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교과서에 저번에 58까지였잖아요. 59하고 60 요렇게 두 쪽만 더. 자, 그래서 요렇게가 숙제입니다.